문제다는 신의 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강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 우리가 흔히 REBT 상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알버트 앨리스에 의해서 1950년대에 개발되어진 상담 이론인데요.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모든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네 번째,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사고와 감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지닌 이 구직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상담 기법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REBT 상담의 기본 원리는요. 첫 번째, 인지는 인간의 정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 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정서적인 문제 해결은 사고 분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전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불합리한 사고를 초래한다라고 보고 있고, 다섯 번째,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담 이론이에요. 여섯 번째, 인간이 지닌 신념은 쉽지는 않지만 변화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REBT 상담의 목표를 보시면요. 내담자의 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대체해서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고 있네요.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제에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은요. 첫 번째, 인간은 주변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대요. 두 번째,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유능해야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지니고 있고요. 세 번째,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끔찍스러운 파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번째,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인간들이 지니고 있대요. 다섯 번째,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합당한 해결책이 있으므로 이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적이다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다네요. 다섯 번째,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땅히 그러하다는 뜻이죠. 세 가지예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당위성이고,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 타인은 반드시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세상에 대한 당위성은 세상의 조건들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보는 것이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신념을 립탁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취업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직업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 두 번째, 직업 탐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직업 탐색 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비합리적 신념. 세 번째, 전문가인 진로 상담자가 알아서 직업을 잘 찾아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 네 번째, 면접 후에 거절당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다라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다섯 번째, 직업 탐색 과정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쓰고 몰두해야만 한다라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를 립탁이라는 학자가 제시하고 있어요.
REBT 상담의 상담 기법을 보면요. 총 세 가지예요.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세 개로 나눠놨는데요. 인지적 기법은요. 내담자에게 비합리적 신념에서 정서적 장애가 야기됨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의 사고가 비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대체시켜서 내담자로 하여금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지적 기법이에요. 정서적 기법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으로 발생한 감정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서 상태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법이 바로 정서적 기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유형에는 역할 연기, 수치심 공격 연습,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 등이 정서적 기법에 해당되어지네요. 행동적 기법은 다양한 행동 기법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인지적 행동적 과제를 이행하도록 해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행동적 기법이에요. ABCD 모델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ABCDEF가 나타내는 그 의미, 용어의 정의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적용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에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죠. 그래서 향후 문제는 이 실제 적용 사례를 더욱더 중시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알파벳 A, B, C, D, E, F가 나타내는 의미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선행 사건이에요. 즉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를 살펴보시면 구체적 사건으로서 김씨라는 사람이 정리해고로 인해서 실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씨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이 바로 액티베이팅 이벤트 선행 사건이 되겠어요. B는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의미해요. 이러한 선행 사건, 앞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리해고를 당한 김씨는 정리해고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바로 비합리적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C는 consequence라고 해서 결과인데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씨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자살 시도 등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D는 디스퓨트라고 해서 논박이에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요, 상담사가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는 것을 논박, D라고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김씨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리해고 당한 것은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나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자살 시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박해 주는 것이에요. 이는 이펙트 효과인데요. 이런 논박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게 돼요. 즉 김씨는 자괴감이라든지 무가치감에서 벗어나서 정리해고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F는 feeling인데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이고도 수용적인 감정을 feeling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REBT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REBT 상담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인 가치들이 쭉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 지도는 자기 지향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관용성과 융통성, 이런 합리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이에요. 불확실성의 수용, 창조적 일에 대한 몰입, 헌신이라고도 해요. 과학적인 사고, 자기 수용, 위험 감수, 비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가 아니라 비이상주의예요. 장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등이 REBT 상담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인 가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골라내시면 돼요.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19년도 공시 문제예요. REBT의 ABCD 모형에서 D의 의미는 무엇이냐? 디스퓨트라고 했었죠. 너무 막 대번에 쉽잖아요. 이런 거는. 향후에는 특히 적용 사례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